돈이 되는 떠오르는 신아이템 19, 14위를 공개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무자본으로 돈 버는 법. 자, 이번 특종은 약속도 없고 한가한 날 동네에서 소소하게 용돈 벌 수 있는 꿀팁을 가져왔는데요. 준비물은 단 하나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 겁먹지 않을 이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뭐지? 뭐 무슨 챌린지 통과하고 그러는 자, 전혀 감을 못 잡고 계신데요. 네. 중고거래 서비스 앱 당비마켓에 잊을만 하면 올라오는 게시글 중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벌레 잡아주실 분. 집에 바퀴벌레가 나왔어요. 좀 잡아주세요. 크기는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고요. 비행 능력도 있습니다. 오늘 안으로 와주시면 3만 원 바로 쏴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집에 출몰한 벌레를 잡아주면 적게는 10,000원에서 많게는 30,000원까지 그 대가를 지불하는 일명 벌레 헌터 부인글입니다. 얼마까지면 본인 가능해요? 얼마까지 지불할 용이 있어요? 나 진짜 진짜 집채만 원밖에 나왔어. 미국 밖에. 와 막 날라다니는 거지. 이거는 한 50은 줘야 되나? 나 진짜 나 목숨 걸고 하는 거야. 나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무서워하는 분들 많기 때문에 이 알바가 가능한 겁니다. 벌레쯤이야 뭐 탁탁 툭탁 쉽게 잘 잡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만한 꿀 알바가 없거든요. 벌레 잡아주세요. 벌레 헌터 구인글은 대부분 빠른 시간 내에 마감이 됩니다. 아하. 심지어 서울 광진구 당비마켓에서 일명 바퀴나무로 불렸던 한 남성은요. 바퀴벌레를 쏙쏙 잘 잡을 뿐만 아니라 꼼꼼한 살충 작업 등 확실한 그 서비스까지 인기. 이에 출동 요청이 폭주해서요. 건당 1, 2만 원의 거래를 하루에 많게는 10여 건 정도 의뢰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는요. 본인의 사업자 등록까지 마치시고 엄연한 방역업체 대표님이 되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직업이 될지 모른다니까요, 요새는. 그러니까 재능 부자면 네. 돈 버는 세상이야. 네. 저 진짜 재능이죠. 그럼요. 저 아무 타격감이 없는 거야 저분은. 네, 그런데 말입니다. 벌레 못 잡아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당비마켓에서는 벌레 잡는 일뿐만 아니라요. 3원짜리 수납장 조립 요청합니다. 4만 원이요. 저 내일 진짜 늦잠 자면 안 되는데 초인종으로 깨워주시는데 10,000원 드릴게요. 자, 이처럼 가구 조립하고 옮기기, 쓰레기 처리, 세탁물 찾기 등등등 내가 하긴 어렵거나 귀찮은 각종 잔심부름 거래가 인기라고 합니다. 바야흐로 1인 가구 천만 시대, 이처럼 누군가가 혼자서 못하는 걸 대신해주고 쏠쏠이 용돈도 버는 꿀알바가 주목받으면서요. 심부름 전용 앱까지 출시, 5개월 만에 30만 건 이상 다운로드를 기록했고요. 잔심부름 거래를 통해 한 달간 무려 500만 원을 번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와. 자, 시간적 여유가 많은 날 소소한 심부름으로 소소한 용돈벌이 어떠신가요? 돈이 되는 떠오르는 신 아이템 19, 11위를 공개합니다. 많이 버릴수록 돈이 된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무심코 버려왔던 쓰레기들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냥 버리면 후회하실 겁니다. 그 이유. 쓰레기를 버리기만 했을 뿐인데 지금까지 무려 100만 원을 모았어요. 이젠 바야흐로 쓰레기도 돈이 되는 세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업사이클링인가? 나도 약간 그 생각했는데. 버렸는데 무슨 대신 버려주는 건가? 바로 순환 자원 회수 로봇 네프론을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어? 얼핏 보면 자판기처럼 생긴 이 네프론은 인공지능 투명 페트병 캔 자동 수거기입니다. 기계 화면의 안내에 따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뒤 투입 후에 라벨이 제거된 투명 페트병 혹은 캔만 골라 쏙 넣으면요. 너무 좋다. 찌그르르르르르르 폐기물이 찌그러지는 소리와 함께 개당 10원의 포인트가 적립. 2,000포인트 이상 쌓였을 경우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포인트 환급을 신청하면 개인 통장으로 입금, 현금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너무 좋은데. 하루 최대 투입 개수와 종류가 한정돼 있지만요. 앞서 말씀드린 A씨도 이 네프론을 꾸준히 이용해서 100만 원을 겟. 그리고 이 회수된 캔과 페트병들은 의류, 부직포 이렇게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 돈도 벌고 자원 순환에도 기여했다는 자부심까지 얻을 수 있으니 안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거의 1등 기사 아닌가? 예전에 뭐 슈퍼마켓이나 마트에서 공병 가져가면 이제 돈 주고 그랬잖아요. 50원 주고 그랬죠. 예, 근데 페트병 캔 같은 거는 저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페트병도 저렇게. 이거 진짜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 근데 일단 이런 게 생겼다는 것부터가 우리의 전반적인 시민 의식을 바꾸는 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되게 인상 깊게 본 기사 중에 하나가 우리 옛날에 오존층 파괴된다 그렇게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오존층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오존층이 극지방에서 생기고 있어. 회복되고 있다 그러네요. 하면 할 수 있다는 게 하면 되네. 증거로 나온 거야. 맞습니다. 더 열심히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2023년 1월 기준 전국의 네프론이 680여 대, 그리고 이용자는 한 35만여 명 정도 있다고 하고요.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너무 많은 양이 수거돼서 일일 사용량을 줄여야 했을 정도로 인기라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집 주변에는 네프론 어디 없나?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버리면 쓰레기일 뿐이지만요. 잘 버리면 이게 다 돈이 되고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되는 떠오르는 신 아이템 19, 10위 공개합니다. 모모 까드립니다. 이번엔 2018년 중국에서 처음 등장해 화제가 된 직업의 모집 공고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증명서를 제출할 것. 두 번째, 최소 1.5kg의 이것을 30분 이내에 벗길 것. 마지막으로 이것의 유혹을 이겨낼 것. 먹음직스러운 민물새우, 샤오롱샤의 유혹에도 침샘 폐쇄, 식욕을 억제할 수 있는 강한 의지의 소유자만이 도전할 수 있는 직업, 바오샤스. 바로 갑각류 껍데기를 까주는 직업입니다. 근데 먹는 유혹을 잘 참아야 되는 게 저거 탱글하면 이거 한 입 안 넣겠냐고. 이게 하나만 좀. 깐 순간 속살이 나오지, 향 올라오지. 먹고 싶지. 이게 뭐 랍스터면 안 먹을 것 같아. 너무 커서. 근데 이만한 거 한 입씩 하잖아.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갑각류를 별로 안 먹으러 가는 이유가 저거 너무 귀찮아요. 딱 오기자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직업이 생기는 거죠. 먹는 건 너무 맛이 있는데 귀찮은 거지. 여러분도 오기자처럼 뭐 대게나 새우 같은 갑각류는 좋아하지만 맛있어서 까먹기는 귀찮은 적, 그래서 누가 까줬으면 했던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중국에선 고객님, 제가 다 까드릴 테니 편히 드시고 휴대폰도 하세요. 손질하기 번거로운 샤브샤는 먹고 싶고 휴대폰도 하고 싶은 손님이 늘자 상하이의 한 해산물 레스토랑에서 아이디어를 발휘. 샤오롱샤 껍데기를 까주는 전문 인력 바오샤스를 모집해 선보였습니다. 바오샤스는 주로 손님들이 몰리는 주말에 근무. 하루 4시간 기준 150에서 200위안, 약 2만 원에서 3만 원을 벌고요. 많게는 한 달에 10,000위안, 약 170만 원을 겟. 그래서 돈벌이가 되다 보니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투잡 쪽들도 많이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 까먹는 시간과 귀찮음과 이거를 이제 돈으로 해결을 하는 건데 맞아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직업이 만들어졌잖아. 실제로 중국에서는 갈수록 빨라지는 사회 흐름 속에서 일상생활에 드는 시간과 품을 최소화하려는 소비자들이 증가하자 이렇게 갑각류 껍데기를 까주는 바오샤스 같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는 등 란런 경제, 일명 게으름뱅이 경제가 새로운 현상으로 대두됐습니다. 달리 생각해보면 타인의 귀찮음이 이제는 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물건 좀 잘 찾니? 잃어버린 물건 뭐 근데 내가 잃어버린 물건 찾지 않아요? 나 차키 잃어버린 차키 좀 찾아주면 안 돼? 진짜 차를 스페어키까지 잃어버려서 차를 못 써 지금. 내가 너 집사야? 돈 준대잖아. 그 정도면 이제 나는 조금 더 받을게요. 나 진짜 너무 물어봤어. 스트레스 받아. 좀 스페어키까지. 뒤져드릴게요 제가 한번. 돈이 되는 떠오르는 신아이템 19, 9위를 공개합니다. 나는 개똥으로 돈 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개똥이 귀한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개똥도 돈이 되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이건 좀 솔직히 너무하다, 그죠? 왜죠? 아니 우리가 쓰레기도 돈이 되고 다 돈이 되는데 개똥은 좀 그렇잖아요. 자, 미국에서는 푸퍼 스쿠퍼라는 새로운 직업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강아지의 배설물을 치워주는 직업이. 진짜네.
자, 미국인들은 주로 아파트보다 주택에 더 많이 거주하죠. 그 주택이 많은 곳에서는 집 앞마당에 쌓인 반려견의 배설물이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쁜 직장인이나 고령, 거동이 불편한 노인일 경우 반려동물을 케어하고 배설물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 마당에 강아지 배변이 왜 이렇게 많아? 배변 치워주는 서비스 왠지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마당 잔디 관리자로 일했던 남성 조시 카힐은 스피 솔저스라는 반려동물 배설물 처리 서비스를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생소한 직업이지만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세분화되고 있는 만큼 골칫덩어리인 이 똥을 대신 치워주는 동물 배설물 처리사 푸퍼스쿠퍼가 미국에서는 초인기,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푸퍼스쿠퍼는 반려동물의 크기와 수, 그리고 마당의 넓이에 따라 비용이 책정되는데요. 보통 배설물을 한 번 치우는 대가로 약 $15의 수익. 그리고 한 집의 마당만 치우는 게 아니라 한 시간에 평균 6곳의 마당을 청소. 시간만 잘 활용한다면 시간당 $90, 하나로 10만 원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유망 사업으로 주목. 이 돈이 되는 굿 아이디어로 틈새 시장을 공략한 푸퍼스쿠퍼 업체 스피 솔저스는요. 실제로 3년간 무려 144%의 매출 성장을 기록. 미국에서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민간 기업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대단하다. 반려인들의 시간 절약부터 반려동물을 위한 깔끔한 환경까지 이것이야말로 모두가 행복한 돈이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돈이 되는 떠오르는 신아이템 19, 7위 공개합니다. 위기의 동물원이 살아남은 법. 2022년 10월 중국 난징시에 위치한 동물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폐쇄로 2천만 위안, 약 37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재개장이 되긴 했지만 관람객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정부 지원 없이 관람객의 수입에 의존하는 동물원. 이대로라면 약 4천 마리의 동물은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할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열흘도 안 돼요. 264만 위안. 무려 약 4억 9,400만 원을 벌며 기사회생과 함께 새롭게 진화했습니다. 굉장히 짧은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었나 보다 또. 위기의 동물원이 단기간에 돈을 번 비결. 아우, 너구리인가? 레서 팬더. 나 너무 좋아해. 팬더야 이게? 네, 팬더인데 또 다른 종류예요. 진짜 귀엽지. 아이고 레서 팬더. 그랬죠. 아,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된 거야? 얘 인플루언서야? 인플루언서 된 거야? 브이로그네 브이로그. 오. 그렇습니다. 경영난에 시달린 동물원 측은요. 동물원의 사정이 너무 가난해졌습니다. 모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호소의 메시지와 함께 랜선 동물원 오픈! 이전부터 가끔씩 해오던 라이브 방송을 매일매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귀염뽀짝한 동물들이 뒹굴고 먹고 노는 이 평소 모습들을 라이브로 보여줬는데요. 결과는 흥행 대성공! 약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랜선 동물원을 찾았고요. 동물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된 시청자들은 후원을 시작. 이야. 참고로 이곳이 중국 내에서 처음으로 동물쇼를 폐지하는 등 와. 동물 복지가 잘 된 곳으로 유명해 도움의 손길이 더 많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동물원 측은 동물 입양 이벤트도 함께 추진했는데요. 실제 입양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수달, 늑대, 호랑이 이런 특정 동물에게 후원금을 낸 입양자들에게 동물의 성장 현황 알림, 동물을 위한 장난감 준비와 1:1 관람 이벤트 이런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랜선 동물원 오픈과 입양 이벤트 덕분에 약 18만 명이 참여해 그렇게 4억 9,400만 원의 기부금이 모였고요. 위기의 동물들을 위한 사업으로 확장, 또 다른 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진짜 아이디어 좋다. 왜냐면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잘 못 가면 아 동물 보고 싶은데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오히려 비대면으로 저렇게 영상을 하니까 더 가까이 볼 수 있잖아요. 너무 좋다. 아이디어 너무 좋다. 돈이 되는 떠오르는 신아이템 19, 15위를 공개합니다. 없어서 못 파는 모모 토마토.
자, 두 기자님은 두 토마토 중에 어떤 걸 사시겠습니까? 오른쪽. 아, 저 벌레 먹었잖아. 얼마나 맛있는 상한 벌레가 거 아니야? 먹겠어. 보통 토마토라면 이렇게 오른쪽처럼 흠집이 나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잘 안 팔리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검은 반점이 있는 토마토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대박! 아주 인기 상품입니다. 역시 성견지명. 사실 이 검은 반점이 생긴 이 토마토는 썩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 검은 반점이 생긴 토마토는 시장에 출하되지 않을 뿐 뭐 주스나 가공식품의 재료로 사용,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그런데 일본의 한 농장주가 더 달고 맛있는 토마토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나름의 재배 비법을 적용하다 보니 토마토에 검은 반점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 부분만 도려내고 먹으면 되는데 심지어 더 달콤하고 맛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외모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외면받는 건데요. 그런데 농장주의 기발한 아이디어 덕분에 검은 반점 토마토는 신분 상승 대박 아이템이 됐습니다. 외모를 좀 수정했나 보다. 어떻게 수정하시겠어요? 한다면 다 시꺼멓게 칠하면 되지 않을까? 아예 전체를 오 기자는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캐릭터 좋아하잖아. 네. 저 반점에 맞춰서 뭔가 예쁜 캐릭터를 그려놓은 게 아닐까? 야, 지금 두 사람의 아이디어의 가운데 어디쯤 있습니다. 둘 다 접근이 되게 좋았어요. 나는 사실 가장 달콤하다. 검은 반점이 생겨서 못생겨진 토마토에게 어둠에 빠진 토마토라고 장명. 마치 SF 영화 스타워즈의 악당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떠오르게끔 캐릭터를 부여한 겁니다. 캐릭터 맞네. 토마토의 검은 반점이 가면을 쓴 얼굴인 듯 시선을 끌어서요. 토마토가 더 달다는 걸 홍보한 거죠. 농장주가 이 홍보글을 SNS에 업로드하자 불과 6시간 만에 5만 회 이상 리트윗, 패러디까지 할 정도로 엄청난 화제를 모았고요. 실제로 어둠에 빠진 토마토를 구매한 소비자들의 극찬 후기가 쫘르르. 나쁜 남자가 매력 있듯이 흑화한 토마토의 치명적인 맛이 궁금해졌다. 재미삼아 주문했는데 진짜 더 달고 맛있음. 추천. 쪽박을 찰 뻔했던 농장주는 캐릭터를 부여한 장명 센스 덕분에 대박! 검은 반점이 있는 토마토가 농장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